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 패턴을 알아보자. MVC 역사와 개념 정의 라는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이게 한번 이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영상을 보니까 어느 정도 안드로이드 의존성이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것보단 차라리 어떤 개념적인 부분을 나누고 이제 플랫폼에 특화된 실습 부분을 나눠서 다시 찍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영상을 다시 보더라도 좀 이해하기 쉽게, 누가 봐도 좀 어느 정도 개발이 조금이라도 익숙한 분이시라면 조금 쉽게 설명하려고 다시 영상을 찍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 시리즈의 목표는요, MVC, MVP, MVVM 디자인 패턴의 정의를 알아보고 뷰가 기반이 되는 디자인 패턴 중 유명한 패턴들을 좀 알아보자는 게 핵심이에요. 사실 디자인 패턴의 다양한 이제 종류들이 있어요. 뭐 싱글턴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공부할 MVC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사실은 디자인 패턴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좀 뷰가 기반이 되는 것만 요새 뭐 주목을 많이 받고는 있지만, 뷰가 중점이 되지 않더라도 사실 이제 구조적인, 소스 구조적인 거에 장점이 있는 디자인 패턴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20분의 영상, 그 전에 영상에서 20분의 영상으로 이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팀노바 이제 좀 어느 정도 응용 2단계 정도 되는 친구들이 봤을 때 전혀 무리 없는 영상이긴 했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또 특히나 초보자분들이 좀 많이 보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좀 하나하나 제가 풀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다룰 거는 뷰가 기반이 되는 디자인 패턴인데, 뷰에 대한 설명은 밑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실습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하나의 플랫폼을 기반을 두고 그게 익숙하신 분들에게 설명이 되는 방식이 가장 와닿아요. 제가 하는 강의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피부로 좀 와닿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쉽게 생각하게 하고 좀 단순화시켜서 피부에 와닿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아마 안드로이드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 각각의 팀노바 기준으로는 보통 응용 1단계 이상이고, 보통 이제 어떤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는 좋은데, 일단 이런 개념적인 거를 좀 알고 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이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나 플랫폼에서 어떤 방식의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는지, 또는 그 디자인 패턴에서 요 세 가지 디자인 패턴을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는지 보통은 가이드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스위프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런 가이드가 많고, 그리고 대부분 가이드가 있어요. 안드로이드도 이런 가이드가 어느 정도 있고, 각 플랫폼마다 애초에 MVVM으로 나오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자신이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나 플랫폼이 어떤 스타일의 디자인 패턴을 가졌는지 일단 인지하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 될 거라고 말씀을 일단 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디자인 패턴이 뭔지부터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쉽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소스 코드나 사용이 필요한 리소스를 어떤 방식으로 구조를 만들고 사용할 것인가, 이런 건데, 뭐 예시를 들면 초기에는 그냥 막 짰지만 짜다 보니까 유지보수하려는데 한 소스에 2만 라인이 짜져 있는 거예요. 한 파일 안에 2만 라인이면 사실 위아래 스크롤하기도 힘들거든. 정말 그렇게 짜기 힘드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분산해서 각각의 좀 모듈화라고 하죠. 각각의 영역을 좀 만든다. 뭐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직폭력배, 우리가 조직폭력배 게임을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서울에 이제 있다고 치면 뭐 성동구가 있고 동대문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의 패거리가 다 돌아다니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을 분산시켜서 각각의 영역마다 그 담당자들을 뽑아놓고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소스 코드도 한 곳에 몰빵 때리는 것보다 이렇게 각각의 영역별로 이렇게 쪼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모듈화라고 하는데, 각각의 자신의 맡은 지역에 특화시켜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총 관리하는 총 책임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조직적으로 있는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보통 2만 라인이 한 페이지에 있으면 너무너무 위아래 스크롤하기도 힘들고 내가 어떤 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게 위아래로 너무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생산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지금 뷰 기반의 이제 디자인 패턴들은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한 게 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 영역과 또는 내가 담당하지 않은 영역 부분을 굳이 내가 볼 필요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담당자랑 회의만 해서 그러니까 말만 맞추면 되니까 그 부분을 이제 분리해주는 이제 구조인 거죠. 소스의 구조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1970년대부터 발달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의, 그리고 예시를 두 번째를 이제 말씀드리면, 하나의 감독 클래스를 만들고 싶었다. 예를 들어서 코코스튜디라고 하는 이제 그 프레임워크를 제가 다뤄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게임들을 만들 때 방법론이 이런 거예요. 감독이 모든 거를 지휘하는 형태야. 그러니까 각각의 이게 영화 촬영과 되게 유사하게 구성된 이제 게임 프레임워크거든요. 근데 요거를 지금은 많이 쓰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기에 쓸 땐 되게 많이 썼었어요. 10몇 년 전에 게임 개발할 땐 되게 많이 썼었는데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각각의 뭐 언리얼 엔진도 그렇고 유니티 엔진도 그렇고 각각의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개발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라는 각자 자기들만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스타일이 있어. 근데 그거를 이제 이루게 해주는 게 이제 싱글턴인 거죠. 뭐 예를 들면 코코스튜디오에서는 감독 클래스가 있어요. 감독이 영화에서 보면 감독이 모든 장면들을 이렇게 다 하나씩 제어하잖아요. 그래서 감독은 유일한 하나죠. 근데 그 감독은 한 명인데 그 한 명이 여러 파일에서 호출이 될 때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이제 호출이 될 수 있을까? 하나의 유일한 개체, 하나의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이 총괄하는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짜서 공유할 것인가, 이런 거에 특화된 건데, 싱글턴도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이제 조금 더 좋은 예시들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옷을 만드는 방법이 천차만별인 것처럼 소스 코드 구성하고 짜는 방법도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이런 각각의 그 프레임워크마다 방법론이 조금씩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검증받은 방법론을 쓰고 싶어서 이런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보편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진 디자인 패턴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회사에서 혁신적인 디자인 패턴을 만들어도 그게 퍼진다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그 디자인 패턴과 관련된 학자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팀노바에서 나중에 이제 그 특정 회사에 들어갈 때 그 회사만의 새로운 패턴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우리 회사에 특화된 그런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굉장히 창의성이 중요하고 소스코드 구조 같은 것도 굉장히 이런 창의성이 되게 중요해요. 이런 걸 이해할 때도 필요하고 내가 사용할 때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창의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고, 디자인 패턴의 역사를 같이 좀 살펴보면요.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소스나 리소스 구조적인 부분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탄생한 개발 방법론이라고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1970년대, 80년대 그때 훌륭한 이제 컴퓨터 과학자들이나 이런 개발자들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디자인 패턴이 제시가 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94년도에 갱스 오브 4라고 하는 이제 뭐 전부는 알 수는 없지만 뭐 대부분 이제 그 컴퓨터 과학자, 교수, 프로그래머 이렇게 구성된 내분에 의해서, 이 사진에 보이는 내분에 의해서 이 책이 나와요. 디자인 패턴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이때 이제 엄청나게 대중화가 됐죠. 그럼 역사적인 좀 얘기를 하자면, 오늘 이제 공부할 이제 MVC 패턴 같은 걸 설명하기 위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이제 웹이란 게 보편적으로 이제 대중화가 되기 시작한 게 90년대 초반이에요. 그때에 맞춰서 이제 디자인 패턴이 많이 이제 정의된 이런 저서가 나오면서 대중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밑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이전부터 디자인 패턴이 있었으나 그걸 이제 널리 대중에게 알린, 그러니까 개발자 사이에서 알려진 그런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MVC 패턴, 오늘 이제 이번에 다룰 건 MVC 패턴인데, MVC 패턴은 1970년대 이 아저씨 뭐 어떻게 읽는 거야? 트라이브 린카웅 모르겠다. 노르웨이 컴퓨터 과학자 아저씨가 고안한 디자인인데, 제록스 팔로알토 리서치 센터에서 스몰토크 79에서 MVC를 처음 도입했어요. 이 스몰토크라고 하는 언어는
아마 iOS에서 오브젝티브 C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코코아 터치 이거 개발자분들은 좀 잘 아실 건데, 요게 이제 사실 오브젝티브 C라고 하는 언어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 언어예요. 그러니까 70년대에는 C가 대세가 아니었던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 대세가 되어가고 있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몰토크 같은 이런 언어들도 많이 쓰고 있었다. 근데 이때 이제 MVC가 처음 도입이 됐는데요.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대중화되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건 많은 웹 프레임워크 때문이에요. 그래서 GOF 아까 말한 갱스포4라고 하는 이제 4명의 이제 개발자자 컴퓨터 과학자들에 의해서 널리 알려지면서 웹 프레임워크에서 많이 쓰여요. 그래서 90년대 부터 이제 웹 쪽이 완전 대세가 되면서 사실은 이런 디자인 패턴, 특히나 MVC 패턴을 주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응용 프로그래밍 쪽에서도 그래도 비슷하게 많이 쓰기는 했으나 확실히 웹 프레임워크를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온 주제였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웹 프레임워크에서 지금 현존하는 되게 잘 나가는 이제 웹 프레임워크들은 대부분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장고나 루비 온 레일즈, 심포니 아니면 스프링, MVC 등등 이제 많이 쓰고요. 그래서 모델 뷰 컨트롤러로 나뉘어서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경향이 있고, 윈도우, 안드로이드, iOS에서도 사용해요. 그리고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사실은 윈도우즈나 리눅스에서도 다 쓰고 그냥 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범용적이고 오래되었으며 비교적 구조가 단순한 편인 디자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후에 나오는 MVP 패턴이라든지 이제 MVVM 이런 디자인 패턴들은 이 MVC 패턴에서 더 발전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발전이 됐다고 해서 MVC 패턴이 별로냐?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뷰를 사용하는 디자인 패턴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냥 짜도 프로그램은 동작을 해요. 그냥 너무 통짜로 짜버리면 한 곳에 소스가 몰리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나눌 것이냐, 모델과 뷰,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이제 이걸 도와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들을 하나 배치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모델과 뷰와 컨트롤러를 합치면은 이제 MVC 패턴이 되는 거고, 모델과 뷰와 프레젠터를 합치면은 MVP 패턴이 되는 거고, 모델과 뷰와 뷰 모델을 합치면 MVV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오늘은 오늘의 이 영상은 MVC를 이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요 모델과 뷰와 컨트롤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자, 그리고 디자인 패턴의 필요성과 발전 이유는 제가 좀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일단 기본적인 개념 알기, 뷰부터 설명을 하면, 일단 이런 안드로이드 화면을 가져왔는데요. 지금 뭔가 어플리케이션 화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제가 마우스를 끌어다 붙인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보통은 뷰예요. 그래서 웹에서는 HTML이나 스타일시트 영역을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HTML과 스타일시트만으로는 우리가 현존하는 되게 액티브하고 다양한 기능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동적인 그런 이제 움직임들을 주는 경향이 있는데, 보통 HTML이랑 스타일시트만 딱 있으면 구조만 잡힌 딱 뷰의 영역 정도만 보통 지원을 하죠. 물론 이제 거기에 기능을 제한적으로 붙일 수는 있긴 하지만, 요즘 만드는 그런 동적이고 되게 멋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다 하려면 사실은 자바스크립트가 필수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이렇게 그냥 화면을 그냥 마우스를 끌어다 붙이는 정도의 화면 정도가 보통은 뷰예요. 물론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완벽한 MVC 구조를 처음부터 만들었다고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플랫폼들마다 MVC 패턴이 어느 정도 구현은 돼 있지만 조금 자신들의 스타일로 좀 재해석을 한 경향이 있다 보니까, 어떤 거는 좀 이 정도면 완벽하게 MVC 패턴이 구현됐다 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또 어떤 거는 전혀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조금 약간 짬뽕이 되어 있는 구조라서 조금 이제 제가 하면서 MVC 패턴 설명하기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면 웹에서는 HTML 스타일시트 영역 정도, 화면 정도만 구성을 하는 영역을 주로 얘기를 한다라고 보셔도 돼요.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명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화면만 딱 구성되는 것들, 보통 이제 완벽한 MVC 패턴의 이론적인 얘기를 하면 이제 화면만 구성되고 아직 생명력은 이제 있지 않은 그냥 화면, 그 화면 그 자체 정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로 쉽게 말하면 이제 그림 같은 거, 이제 보이는 그림 뭐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웹에서는, 웹 개발 측면에서는 디자이너 또는 화면만 전문적으로 하는 개발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웹 에이전시에 있을 때 그런 분들을 코더라 그랬었어.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하하는 의미의 코더라기보다는 그냥 웹 개발, 그런 이제 웹 표준 잘 맞추고 뭐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코더라 그랬고, 그 이제 자바스크립트나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동적으로 만드시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좀 상대적이라서 전체를 다 아우르는 사람도 사실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IT 업계에서 이런 용어들을 볼 때 좀 상대적으로 개념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큰 공통점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질문들이 학생들이 되게 많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이렇게 그때그때 예시를 들면서 얘기를 드려서, 제가 이렇게 일방적인 강의를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때그때 그 친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사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1대1로 이제 학생들 실시간 강의를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약간 좀 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이해했으면 좋겠어. 난 무조건 좀 그게 좀 이렇게 약간 병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보통 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요 얘기도 좀 해드려야겠다. 이제 프론트엔드라 오해할 수가 좀 있는데, 자바스크립트 보통 동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도 사실 디자인 패턴이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디자인 패턴이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고, 디자인 패턴 안에 또 디자인 패턴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이제 개념들을 이해하실 때는 좀 상대적 개념이라는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그거는 제가 밑에서도 한 번 더 강조를 하니까 그때 한번 예시를 들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뷰라고 하는 거는 이런 껍데기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아직 생명력은 좀 없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하셔본 적 있으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뷰를 그냥 이렇게 갖다 붙여서 구성을 해요. 근데 아직 생명력은 없어.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모델도 연결하고 컨트롤러도 연결해서 이제 얘를 조작하는 거죠. 얘를 움직이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플랫폼을 개발해보라는 이유가, 제가 여기 있는 거 조금씩 다르거든요. MVC 패턴을 똑같이 적용하더라도. 그래서 뷰의 개념이나 뷰의 위치가 조금 살짝 다르게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플랫폼마다 상대적이다. 그래서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포기했던 게 뭐냐면, 너무 안드로이드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은 제가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시켜 드리기가 힘듭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 이유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모델입니다. 이제 모델은 딱 이 자바 클래스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그냥 내가 사용할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인데, 이게 저장되어 있다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랑 조금 착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MVC 패턴에서의 모델은 메모리상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시작돼서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메모리상의 위치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 메모리상에 일시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로그인 처리를 했는데 내 로그인과 관련된 로그인해서 로그인 성공했다는 정보를 메모리상에 일단 가지고 있어야, 아니면은 내가 A라는 캐릭터로 B라는 캐릭터에게 총을 쐈어. 그러면은 총알 정보를, 총알이 현재 위치해 있는 그런 곳, 좌표상의 위치, 총알이 날아갈 거 아니에요. 총알이 이렇게 날아갈 건, 어디 갔어? 총알이 이렇게 날아갈 건데, 총알이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그려주려면 이런 식으로 계속 이동할 거 아니에요. 조금씩. 그럼 여기 위치, 여기 위치, 여기 위치, 여기 위치, 각각의 위치마다의 좌표상의 거리를 메모리상에 기록을 하고 있어야 이게 중계를 해주고 화면에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모델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변수들을 위치하고 getter 또는 setter라고 해서 값을 저장하거나 값을 가져오거나 하는 뭐 요런 식의 이제 유틸적인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이제 데이터 부분들 뭐 변수를 선언해서 중계라는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나눈다. 부분을 좀 나눠서 별도로 이제 관리를 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만약에 총알 좌표 같은 거 또는 총알의 종류 같은 거 그런 데이터들을 한 곳에다 몰고 뭐 요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스타일을 얘기해요. 사실은 근데 이런 거 그냥 하나에 몰빵 때려서 그냥 하는 게 좀 간단한 프로그램 짤 땐 훨씬 더 편하고 싶거든요. 근데 라인이 많아지면 사실 이렇게 분리하는 거야. 뭐 총알 모델이라는 보통 패키지를 만들어요. 패키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 총알과 관련된 이제 모델을 짜고 캐릭터와 관련된 모델을 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면은 그게 이제 MVC 패턴의 모델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다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사용할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중요 데이터들을 분기해서 관리한다면, 이렇게 해서 팀노바 데이터를 별도로 선언을 해서, 이제 그쪽, 컨트롤러에서 사용을 한다면, 이제 아무렇지 않게 이제 모델을 분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과 뷰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앞으로 MVC 패턴이나 MVP 패턴이나 MVVM 패턴에서도 상당히 유사한 그런 구조적 특징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은 여기서의 큰 차이는 많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가장 중요한 MVC 패턴에서 이 컨트롤러 이제 다른 디자인 패턴에서 차이가 보이는 영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컨트롤러라고 하는 거는 뷰와 모델을 변화시키는 알고리즘이나 소스 코드가 위치한 곳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안에서 알고리즘을 짜죠. 예를 들어서 모델을 호출해요. 아까 말한 총알 모델을 내가 선언했잖아. 총알 모델을 호출해서 이제 총알이 날아가니까 데이터 좌표를 바꿔주면서 화면에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데이터 좌표를 계속 변수를 통해서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뷰에다가 다시 그려주고 이런 역할들을 명령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델을 호출해서 데이터를 변경 명령한다. 총알이 날아가는 화면을 계속 변경해서 보여준다. 요런 역할을 여기서 명령하고요. 그 다음에 뷰에서 버튼 색상을 변경해서 명령하거나 너 화면 좀 바꿔줘. 버튼 지금 눌렸으니까 지금 눌린 거야 되니까 음영을 좀 넣어줄래? 그럼 버튼이 눌린 것처럼 보이니까 그거 너 좀 해줘봐. 막 이렇게. 그 외에 동작과 관련된 코드들이 들어가고 사실상 이제 보통 이제 이 컨트롤러에서 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주요 알고리즘들이 다 짜진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얘네 셋을 이렇게 봤을 때 느껴지는 건 그거죠. 각각의 영역에서 뷰는 일단은 화면에 관련된 코드를 여기다 모으니까 이 화면만 딱 바꿔줘야 될 때 있잖아요. 화면 조금만 바꿔줘야 될 때 요것만 집중하면 되니까 편하고 디자이너한테 뷰만 맡기기도 편한 거예요. 웹개발 쪽에서는 MVC 패턴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 영역 말고 백엔드가 호출되는 영역은 최소한으로 이제 얘기하고 디자이너분한테 요거 백엔드 호출되는 부분은 안 건드려 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 구조를 서로 맞춰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뭐 보통 모델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건데 요거는 이제 HTML 쪽에서 쓴다기보다는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쓴다거나 백엔드 쪽에서 내가 사용할 데이터들을 좀 리스트업하는 그리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밑에도 다시 얘기했지만 그 MVC 패턴이 한 프로젝트에 여러 번 등장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개념적으로 명확히 아시면 좀 처음엔 아리까리 하시더라도 요거 MVC 패턴이네, 저거 MVC 패턴이네, 요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과 백엔드 개발을 동시에 다 해보면 얘는 여기서 MVC 패턴이 나오네, 여기서 MVC 패턴이 나오네, 요거를 캐치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MVC 패턴 이해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러 부분도 이제 보통을 보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주요 소스, 그러니까 동작시키는 소스는 여기에서 집중하고 말 그대로 컨트롤러잖아요. 얘 나를 컨트롤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작시키는 코드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한눈에 보기 편하죠. 그리고 모델만 봤을 때 장점은 여기서 이제 이 캐릭터한테 들어가는 변수가 이렇게 생겼구나, 또는 총알을 제어하는데 들어가는 뭐 클래스나 뭐 변수들이 뭐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내가 총알의 속성을 하나 추가하려면 요것만 바꾸고 컨트롤러에서 호출해서 사용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각각의 영역의 소스 코드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좀 적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좀 적어진다기보다는 이렇게 분기돼서 각각 이렇게, 예를 들면 양말은 양말대로 우리가 옷이라고 하는 옷을 다 입지만, 풀 착장을 입지만 양말은 양말 서랍에 넣어놓고, 이제 셔츠는 셔츠 서랍에 넣어놓고, 하의는 하의 서랍이, 또는 속옷은 속옷 서랍에 넣어놓듯이 그런 식으로 분리하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만 보면 되잖아요. 내가 오늘 양말 내가 초록색으로 신을까? 막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빤스는 또 뭐 내가 이번에 좀 삼각을 입어볼까? 막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찾을 때 굉장히 용이하다. 이거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디자인의 패턴의 필요성과 발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고, 일단 요렇게 생겨 먹었어요. 보통 이제 사용자가 화면의 버튼을 클릭을 하면 컨트롤러가 뷰의 값을 바꾼다든지 동작을 컨트롤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화면에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버튼을 딱 눌렀어요. 그러면은 일단 뷰에 이벤트가 전달이 돼요. 그리고 이 MVC 모델에서는 뷰가 이거를 직접 눌린 이 버튼에 대한 연산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일단 눌렸다고 사용자한테 나 버튼 눌렸어 라고 이 컨트롤러에서 전달해요. 그럼 이 컨트롤러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총알의 변수 값이 계속 바뀌는 거야. 총알을 쐈는데 이제 변수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날아가려면은 좌표값이 계속 바뀌겠죠. 총알의 위치값이 바뀌니까 그거를 일단은 지속적으로 바꿔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때는 모델에 야 너 총알 좌표 좀 바꿔봐 라고 얘기를 하고, 모델이 바뀌게 되면 뷰는 자연스럽게 너 바뀌었네, 모델은 이게 뷰에게 신호를 주는 거죠. 야 나 바뀌었어. 그 모델도 이걸 인지를 하고 너 좌표 바뀌었네, 알았어, 화면에 그려주는 좌표값을, 총알의 좌표값을 다른 데다 그려줄게,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건 지울게 라는 식으로 이제 서로 이제 소통을 하게 됩니다. 또는 이제 컨트롤러에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한 거야. 버튼을 눌렀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막 이상 사용자 이제 로그인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컨트롤러에서 이제 서버에 졸라 요청을 한 다음에 거기서 당신은 로그인 성공입니다라고 하면 로그인 성공에 대한 메시지도 띄워줘야 되고 화면도 바뀌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여기서 화면을 바뀔 필요가 있다면 뷰를 호출해서 화면을 바꿔주는 거고, 만약에 사용자의 값들이 바뀌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온라인 게임이면 총알 값이 서로 중계가 될 거 아니야. 여러 사람들이 내 총알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알고 피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롤이야. 그럼 막 저쪽에서 캐릭터가 달려오면 걔가 지금 나 쪽에 달려온다는 걸 알려면 서로 중계가 되는 거잖아. 그럼 화면도 계속 바꿔줘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리븐이 지금 달려오잖아 나한테. 근데 나는 졸라 약하거든. 그러면은 내가 도망가려고 하려면 이제 그 캐릭터가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는 걸 중계해줘야 되잖아. 그럼 컨트롤러가 이제 그런 리븐의 상대방의 위치를 서버를 통해서 받으면 뷰를 위치를 바꿔주면서 리븐이 갑자기 달려오는데 패시브가 발동해. 그럼 모델에 있는 데이터가 변경되겠죠. 갑자기 리븐이 막 이제 초가 끝난 거야. 궁 쓸 수 있는 딱 궁 쿨이 딱 돈 거야. 그러면은 모델에 상대방 이제 리븐의 캐릭터에 대한 값을 바꿔주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리븐이 궁을 썼어. 그러면은 이제 뭐 있잖아요. 그게 뭐지? 칼로 이렇게 막 장풍 쏘는 거. 장풍을 쏘면 그때 뷰가 바뀌겠죠. 뭐 이런 식으로 컨트롤러 중심으로 이걸 두 개를 다 바꿔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되게 구조가 그래도 비교적 단순해서 많이 쓰이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이제 MVC 패턴은 이해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MVC 패턴의 장점과 이제 단점,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을 조금 말씀드릴 건데, MVC 패턴의 장점은 코드 재사용이 용이해요. 그래서 종속성이 적어지면 뷰를 재사용하기 편하다든지 클래스나 메서드를 분리해서 다른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기 편해집니다. 여러 인터페이스에서 적용하기가 좀 편한 편이고요. 그리고 여러 인터페이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자바스크립트에서도 구현하기 편하고, 또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도 구현하기 편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다양한 웹 프레임워크에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윈도우즈도 그렇고 범용적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구조가 제일 심플하고 그래 좋아요. 훌륭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MVC 패턴 이상으로 뭘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코드가 막 복잡해지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막 프로토타입 만들거나 사용자가 아직 많지 않아서 고도화되지 않은 서비스라면
그렇게 처음부터 꼭 써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팀노바 내부에서도 응용 2단계에서 MVVM 패턴으로 이제 개발하는 친구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지금 MVVM 쓰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하다고 하는 게 MVVM 패턴인데 핫해도 걔는 90년대 나온 거야. 그래서 사실은 30년 전에 나온 개념을 이제 많이 도입을 하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어쨌든 그런 걸 쓰면서 어떠냐고 물어보면 유지 보수는 확실히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개발할 때는 신규 개발할 때는 아무래도 설계적인 부분에서 조금 이제 굉장히 좀 어렵다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또 이론적으로 정리해서 이제 여러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확실히 좀 심플한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이너들한테 제가 이게 이렇게 제가 작업을 해서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제 요것만 신경 안 요렇게만 코드 짤 때 요렇게만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HTML 디자인 하시는 디자이너분들도 많거든요. 웹 개발 하다 보면 그런 분들에게 설명하기 되게 편하고 아무튼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디자이너가 프로그래머랑 같은 소스를 건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난해하겠죠. 그래서 실수도 되게 잦았었어요. 예전에 막 90년대에서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개발할 때 그런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면서 MVC 패턴을 많이 도입을 해야 된다. 굳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쓰지 않더라도 MVC 패턴은 사실 그 안에 도입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론이 웹 개발자들 사이에서 되게 얘기가 많았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디자인 패턴을 제가 다루는 게 좀 안드로이드 중심적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왜 그러냐면 요즘 이제 MVVM 패턴을 이제 많이 권장을 해요. 근데 이제 MVVM 패턴만이 정답은 아니다. 왜냐면 아직도 웹 프레임워크 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균형 있는 교육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또 시간 졸라 길어졌네요. 진짜 빨리 하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 인터페이스, 어떻게 여러 플랫폼이나 뭐 다양한 인터페이스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게 장점이고, 그리고 코드 재사용이 좋아지죠. 아무래도 영역을 서로 다르게 분개했기 때문에 이 뷰에서 쓰던 거를 다른 비슷한 프로젝트에서 뷰 갖다 써도 이 뷰만 띡 떼서 사용하면 되니까 편하고요. 예를 들어서 뷰랑 컨트롤러랑 떡져 있으면 뷰만 따로 분리하려면 소스 코드 막 이렇게 수술해야 되거든. 그러면 굉장히 피곤해지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장점. 그리고 모델도 마찬가지죠. 유사한 그런 동작을 하는 프로그램의 모델이라면 그냥 가져다가 붙이면은 금방금방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있어서 이런 코드 재사용성이 좋아진다. 그리고 이제 비교적 단순한 구조 때문에 사용을 편하고 가장 많은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한다. 이게 이제 대중적인 거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MVC 패턴까지는 그래도 무조건 기본적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프레임워크들 사이에서 MVC 패턴스럽지 않은 게 거의 없어요. 웬만하면 MVC 패턴의 이런 구조적 특징을 따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웬만한 플랫폼 개발할 때는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MVC 패턴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컨트롤러의 소스 코드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떡져요.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뷰 명령도 하고 얘가 또 모델 명령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소스 코드가 컨트롤러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게 소스가 떡지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나 이 뷰와 컨트롤러의 경계가 사실 좀 애매한 게 안드로이드인데 그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 두 개가 같이 혼재되다 보니까 이 컨트롤러 소스가 많이 몰리는 경향이 좀 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가 커질 때 소스 코드 하나 가지고 좀 힘들 때가 있긴 해요.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로 얘기를 들면 기기의 사이즈가 워낙 다양하잖아요. 거의 이제 무한대로 보다 보니까 이제 기기의 특성에 따라서 그 화면을 맞춰줄 때 XML 그러니까 뷰 그 자체로만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러 안에 이제 뷰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는 컨트롤러이자 뷰인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이 뷰 같은 경우도 그 안에서 이제 그 상대적으로 이제 화면 사이즈를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 맞춰주게끔 또는 분기해서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이게끔 해주는 작업을 컨트롤러에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사실 소스코드가 엄청 길어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피로도가 좀 높아지고 가장 큰 단점은 어떻게 보면은 이 뷰와 모델의 의존성이 좀 있어서 이제 요거를 떼가지고 이렇게 다른 프로젝트에서 쓰고 요거를 떼가지고 다른 프로젝트에 쓸 때 다른 디자인 패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의존성 때문에
좀 소스 코드가 이제 서로 맞물리는 경향이 있으면 모듈화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아까 말한 코드 재사용성이라든지 그리고 역할 분담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이제 난해한 면이 있다. 소스 프로젝트가 커질수록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뷰와 지금 모델의 의존성이 높으면 컨트롤러 대한 의존성도 높다. 이게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MVP 패턴이나 이제 MVVM 패턴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영상이 될지 나중 영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최소한 MVC는 좀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요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론적으로 한 번 더 제가 시간이 될 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들이 이제 실수할 수 있는 것은 프로젝트에 하나의 디자인 패턴만 들어간 것이 아니다. 디자인 패턴은 상대적인 경향이 있다. MVC 패턴 안에 MVC가 또 존재할 수 있다. 요거 잊지 않으셔야 돼요. 뭐 예를 들자면 자바 스프링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 웹서비스 구조적으로 디자이너 영역과 컨트롤러 영역을 가지기도 하지만 프론트엔드 개발자 그 안에 자바스크립트 부분에서 또 MVC 패턴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MVC 안에 MVC가 있고 막 그런 식으로 혼재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강조 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게 하나만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디자인 패턴은 굉장히 상대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플랫폼 개발을 하시다 보면 이런 디자인 패턴에 좀 강력해지실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팀노바 커리큘럼도 좀 복합적으로 만든 이유도 이런 이제 상황에 좀 강력하게 대처하실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스프링에서도 보면 백엔드 스프링 프레임워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컨트롤러라고 해서 나름대로 백엔드 쪽이 어느 정도 이제 분리가 됐어. 근데 분리가 됐는데도 문제는 그 안에서도 그 프레임워크 자체에 또 MVC 패턴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DTO, 예를 들어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 개념이 또 등장하면서 이제 계층 간 데이터 교환 시에 또 MVC 패턴이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되게 많이 그래요. 심지어 내가 갖다 붙인 어떤 뭐 라이브러리도 구현된 거 봤는데 MVC 패턴이더라 이럴 수도 있어. 그래서 MVC 안에 MVC가 계속 존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결국에는 소스코드를 어떤 구조로 내가 짜나갈 것이고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체감이 많이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개발 속도 그리고 개발의 용이성 그리고 유지보수 또는 이제 인수인계가 편한지 아닌지 또는 역할 분담 이런 측면에서 이제 디자인 패턴들을 했을 때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디자인 패턴의 필요성과 이제 발전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플랫폼들에서 일단 사용해요. 시장 상황 때문에 거부하기 힘들어. 그래서 이제 말 잘 들어야 돼요. 왜냐면 뭐 내가 뭐 무슨 힘이 있어. 여러분들은 안드로이드 정도의 뭐 그런 소스를 만들어서 지금 안드로이드만큼 점유율을 높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해야 돼. 그쪽에서 밥 벌어먹고 살려면. 그리고 이게 가장 현실적인 이유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많은 회사들이 아까 말한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이제 디자인 패턴을 많이 요구해요. 그래서 MVC는 굳이 얘기 안 해도 대부분은 이제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이해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MVP 패턴이 또 유리한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MVP 패턴도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MVVM 패턴이 이제 안드로이드나 iOS 개발 쪽이나 이제 이런 이제 윈도우즈 플랫폼 개발을 하실 때 더 유리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서 나쁠 거 없는 느낌? 그러니까 MVC 패턴은 좀 단순해서 금방금방 사람들이 하는데 MVVM 패턴 같은 경우는 좀 손이 많이 가거든요. 공부할 때.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한 번에 좀 급하게 짧게 이거를 막 영상을 설명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졸라 두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 팀노바 응용 2단계 정도 친구들 아니면 이해 못하겠다 싶을 정도의 강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영상을 다시 지우고 이제 조금 풀어서 천천히 예시랑 같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영상을 찍는 거니까 이거는 많이 이제 이해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좋은 거니까 초보자분들이 이해하시는 걸 좀 목표로 두고 최선을 한번 다해볼게요. 어쨌든 모듈화가
고도화가 진행될수록 코드 재사용성이 당연히 좋아지죠. 그리고 이게 정확히 말하면 뷰 기반의 디자인 패턴이라고 얘기할게요. 모든 디자인 패턴이 그런 게 아니에요. 디자인 패턴은 목적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뷰 MVC나 MV가 붙은 디자인 패턴들, 이렇게 뷰나 모델이 존재하는 이런 디자인 패턴들, 이런 거의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시 이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파게티 소스 방지, 여러 소스 코드 파일이 이렇게 꼬여서 내가 이거를 분리해서 사용하기 힘들다. 스파게티 같이 꼬인 거야. 파스타 그 막 개별적인 파스타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긴 게 이제 그 파스타 종류 중에 스파게티 있잖아. 그런 이제 면들이 이렇게 꼬여 있는 것 같은 이제 소스 코드. 이게 이런 개념이 서양에서 나와서 스파게티 소스라고 하는데, 우리로 말하면은 뭐 모밀국수 소스, 막 이렇게 냉면 소스. 뭐 이렇게 해도 되겠다. 배고프다. 아무튼 그래서 업무 분담에 이제 특화를 할 수 있고 이제 좋아요. 근데 MVC 패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단순한 걸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저는 MVC 패턴이 제일 좋아요. 일단은 단순해서, 저는 교육자라 그런지 제일 교육시키기 편하고, 일단은 어떤 모든 디자인 패턴에 초석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가 너무 크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뭐 적당히 하기에는 참 좋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응용 2단계에서는 사실 그 기존보다 조금 더 이제 높은 수준의 소스 코드를 짜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좀 있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MVVM으로 이제 응용 2단계에 와서는 좀 이렇게 짜는 게 좋겠다라고 많이 권고를 하고요. 기존엔 선택이었는데 이제는 좀 MVVM 패턴을 일반적으로 하려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걱정 많이 되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안 하면 어떻게 되지 하면서 너무 걱정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시장 수요를 좀 보니까 그렇게 지배적이진 않아요. MVVM 패턴을 알면은 이제 우대하는 거죠. 이게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MVVM 패턴으로 개발이 되지 않은 그런 사이트, 아직은 그런 앱들이 훨씬 많더라고. 안드로이드 기반에서요. 그리고 웹 개발 쪽도 MVVM 패턴보다 아직은 MVC 패턴이 많이 지배적이에요. 왜냐면 이 프레임워크들이 자사의 그 구조를 완전히 바꾸지 않는 이상은 잘 안 바뀌거든, 웹 쪽은. 그리고 MVC만으로도, MVC를 이제 적용하기 떠나서 워낙에 디자이너 또는 뭐 HTML 또는 스타일시트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프론트엔드, 그 와중에 이제 백엔드, 이런 영역에서 굉장히 그 웹 개발 프레임워크 자체가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더 다양한 디자인 패턴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개발자들의 숙련도에 따라서 이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MVC 패턴으로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웹개발 쪽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이 MVVM 패턴을 이제 잘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프레임워크들 보면은 주로 이제 요새 이제 조금씩 그런 움직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스위프트, 그러니까 iOS, 아니면은 이제 그러니까 화면에 보여지는 응용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그런 움직임이 조금 있으니까 천천히 그 가이드를 드리는데, 그 개발 제조사에서, 그 개발자 그 사이트에서 가이드 주는 대로 천천히 보시는 것도 방법인데, 어쨌든 제가 최대한 열심히 해서, 저 이제 원래 오늘 쉬는 날인데 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최대한 저희가 쉽게 풀이하려고 좀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 이제 플랫폼은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왜냐면 일단 저는 학생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스위프트로 해도 되긴 하는데, 일단은 아무래도 팀노바에서 가장 이제 처음에 배우는 응용 프로그램이 안드로이드다 보니까 저는 제 학생들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안드로이드 개발을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나중에 실습편을 만들게 된다면 그 실습편에서 조금 혜택을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래도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벌써 한 40분이 지났네요. 이게 다 쉽지 않아요. 절대 디자인 패턴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일단 소스 코드 어느 정도 짜본 상태에서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편해요. 그러니까 짜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디자인 패턴 해야지, 이거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많은 초보자분들이 이제 이런 디자인 패턴을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좀 어느 정도 개발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불편함에 대해서 공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디자인 패턴을 보시면 그때 좀 훨씬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개발을 아무것도 못한다, 나 왕초보다 라고 하신 경우에는 일단 디자인 패턴에 처음에 집중하시는 걸 추천하지 않아요. 저는 조금 개발을 하신 다음에 디자인 패턴 하나씩 도입을 하시는 방식으로, 아, 내가 했던 것보다 이 디자인 패턴 적용하니까 이렇게 다르구나, 내가 했던 것보다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실습은 나중에 일단 이론적이거나 개념적인 거를 다 끝난 다음에 안드로이드로 실습을 할 거고, 안드로이드 실습은 사실 팀노바 기준으로 응용 1단계 이상 정도, 또는 이제 안드로이드로 좀 개발을 해보신 분들에 한해서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